영화 교섭의 배우 황정민 씨, 현빈 씨, 강기영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임순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며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파에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곳 성수 메가박스를 가득 함께 주시고 계시는데 황정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어제보다 덜 추워서. 맞아요. 네. 그래도 추워요. 네. 이렇게 자주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섭으로 또 다시 왔습니다. 황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빈 씨. 네, 이렇게 추운 날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교섭에서 박대식 역할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강기영 씨. 네, 저는 지금 촬영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촬영 중인 것 같이 너무 얼떨떨한데요. 어쨌든 이 추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섭 제작 보고에 이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순례 감독님. 네, 임순례입니다. 영화 편집까지 다 후반 완성해놓고 개봉을 너무 오래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오늘 기다리니까 이런 순간이 오네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함께 교섭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섭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감독님께서 교섭은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다 하셨던데요, 박경림 씨가. 네, 또 외국에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나라 국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3명이라는 굉장히 큰 수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악조건 하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꼭 구하고야 말겠다는 외교부의 어떤 그 고위 공무원과 또 현지의 국정원 코디네이터가 같이 합심해서 인질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황정민 씨. 네, 세 분이 정말 첫 만남이 맞죠? 사석에서는 한 2,000번 만난 것 같은데. 네, 작품에서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관객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임순례 감독님과는 첫 만남이 아닙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에 무려 21년 만에 다시 만나셨어요. 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황정민 씨. 그럼요. 그 느낌이 남다르다라기보단 그 이상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영화를 시작할 수 있게 첫 문을 열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그 은인으로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지만 그 작품이라는 게 늘 인연이잖아요. 그쵸. 그 인연이 이제 언제 오나 했더니만 이제 왔네요. 네. 이번에 21년 만에 그 인연이 다시 왔는데 그러면 딱 교섭이라는 작품이 들어왔을 때 감독 임순례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네. 그냥 무조건. 어디 로케이션 이런 거 모르실 때 그렇죠. 무조건 하겠다. 좋습니다. 현빈 씨는 어떠셨나요? 황정민 씨와의 첫 만남이라는 소식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작품 어떤 점에 끌리셨나요? 의지할 곳이 있겠구나. 네, 일단 저도 임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사석에서 친분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배우로서 같이 합을 맞춰본 적이 없었던 또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한 작품 안에서 서로 이 캐릭터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거에 기대를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또 이렇게 교섭에 출연하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 중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지할 곳이 여러 군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강기영 씨는 어떠셨나요? 예, 감독님하고 그리고 이제 라인업 대신 형님들을 보고 나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너무 잘 품어주셔가지고 카심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카시미, 예,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캐릭터 예고편을 볼 텐데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우분들이 공통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힘도 느껴지는데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실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이 소재 자체가 쉽지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쉽지만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로 만들고자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연출 의도. 그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제보자라는 영화도 굉장히 민감한 소재로 했었는데 같은 제작자가 또 이렇게 민감한 소재를 저한테 같이 하자 그랬죠. 네. 이분은 왜 이러시나. 그래서 그 이제 같은 제작자가 사실 제보자 할 때도 저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이게 그 황우석 박사라는 민감한 소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게 그 줄기세포의 어떤 조작 여부보다는 그 사건을 다루는 어떤 언론인의 태도, 정론의 태도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리틀 포레스트도 같은 제작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를 1년 동안 찍는 영화를 또 왜 나한테 그러나 그랬었는데 또 그것도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젊은이들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뭐 이 그 교섭이 제일 민감하고 그래서 사실 또 이것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치우친 그게 뭐 종교가 됐던 신념이 됐던 한 곳에 치우친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운데 서서 양쪽의 그 요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런 포지션에서 그리고 이거를 풀어가려는 어떤 그 외교관 또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국정원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와 신념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 또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어떤 밸런스를 갖춘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인물들이 향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제작자분과의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일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 하면 진짜 그동안 조직의 보스를 뭐 시작으로 형사, 악덕, 사장, 무속인, 스파이, 산악인, 마약상까지 그야말로 뭐 캐릭터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교섭 전문가 엘리트 외교관 정재우 역을 맡으셨죠. 딱히 엘리트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외교관. 네. 예,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정직하고 원칙대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일단 욕은 안 하고요. 예. 이번에 욕 못 듣습니까? 예.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이자 하지만 또 자국민을 구해내야 하는 또 사람으로서 사명감이 또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충분히 개인적인 어떤 사상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은 버리고 예, 그런 것에서 갈등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재밌었어요 저는. 굉장히 정직한, 예, 그리고 충직한 외교관 역할인데 이번에 그 방금 캐릭터 예고편에서도 봤듯이 영어 대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할 자체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네.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우선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교섭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국정원 역할, 그다음 외교관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제가 이제 국정원 역할로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외교관이고 그러면 네,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빈이랑도 얘기할 때 야, 이게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감독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이 캐릭터를 하라고 이제 컨택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네, 차근차근. 그 이유를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감독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 배우님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맞아요. 이거는 좀 새로운 어떤 이미지의 변화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대상과 뚝심 있게 끝까지 교섭을 벌여서 그 완결해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 에너지가 있고 자기 중심이 있고 원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 배우의 에너지가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독님의 그런 믿음이 느껴집니다. 현빈 씨, TV 드라마 뭐 영화를 불문하고 매 작품마다 대표작을 새롭게 경신해온 배우가 현빈 씨가 아닐까 싶은데 교섭으로 또 한 번 대표작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대식 어떤 인물입니까? 네, 박대식이라는 인물은 중동 지역에 파견돼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 이제 머무르면서 있는 중동 전문가 국정원 요원이고요. 과거에 이제 인질을 눈앞에서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이 제오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초반에 제오와 이제 대립을 하다가 이제 목표가 같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또 우리 외교부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염부터 그리고 뭐 구릿빛 피부, 헤어스타일, 거기에 의상까지 굉장히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 박대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점에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처음에 대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가면서 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대응팀, 외교부 팀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같이 섞여서 뭔가를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대식이만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릭터 외적인 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중동 지역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현지화가 돼 있는 모습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염들이나 아니면 그런 피부 톤들이나 옷 입는 것들,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었고요. 대식이도 처음에 중동 지역에 왔을 때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제오처럼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트를 입고 어떤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왔는데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 상황에 맞춰가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기영 씨, 예고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정명석 변호사는 전혀 없이 카심이, 새로운 카심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번에 역할 맡으시면서? 어쨌든 카심은 제가 기존에 해봤던 역할하고는 제 결은 좀 비슷했는데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능력 같은 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인물 설명 자체는 뭐 아프간 유일의 파슈토어 통역 전문가라고 하면 이 문구만 보면 굉장히 인텔리해 보일 수 있는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도 않은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모습을 하고 등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언어도 그렇고 또 이제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극 중에서 제가 수행하는 일들은 이제 저기 아프간 저 구석의 음지에서 생존을 하면서 그리고 뭐 합법보다는 불법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또 저의 위기의 순간 대식이 와서 저를 도와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교섭에 참여해라. 마지못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섭의 성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한 정산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 카심을 정확하게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캐릭터를 맡다 보니 사실 언어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진짜 계시는 분처럼 썼어야 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황정민 형님은 영어를 많이 쓰시고 저는 파슈토를 했었는데 어디서 위안을 받았냐면 사실 파슈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대중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틀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데 영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언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 눈 뜨면 바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셨다면서요, 강경 씨. 예, 맞아요. 마치 노래 가사를 외우듯이 외워서. 랩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남아 있다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지금 랩처럼 외웠던 그 대사 중에 기억에 나는 게 있으면 우리 기자님들 솔직히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예 부탁드립니다. 뭐 하죠? 자, 제제호 데쿠리아 후쿠맛 아스타제염. 네, 제호를 소개하는? 한국 정부에서 온 정재호입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식도 그러면 소개할 수 있나요? 대식을 소개하는 대사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호만 소개하는 걸로. 네, 네.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꼭 좀 나중에 누가 이거 그쪽에서도 막 이렇게 번역해서 기용 씨가 또 그쪽에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의미를 외운 것보다는 그냥 네, 리듬을 외워서 리듬을. 네, 응용 불가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외적인 모습부터 언어까지 완벽하게 카심이 된 강기영 씨의 모습 만나봤고요. 왜 이 세 분이어야만 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황정민 배우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 이제 현빈 배우도 이제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또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모습하고 좀 다른 면을 좀 관객들이 좀 봐주시기를 바랬던 면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석에서는 굉장히 좀 친분이 깊은 두 분이라서 이 두 분이 한 화면에서 서로의 어떤 신뢰관계나 어떤 깊은 그 우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앙상블이 뭔가 이렇게 좀 더 영화에 윤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고 하여튼 뭐 아프간 문화나 아니면 저희가 촬영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들한테는 정말 낯선 거고 저희가 또 거의 촬영의 대부분을 그쪽 그 외국 스태프들이랑 하다 보니까 한국에 늘 하던 게 아니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영 씨가 사실은 고생을 제일 많이 하긴 했어요. 정민 씨 영어는 뭐 조금 이상하면 뭐라고 저도 한 소리 하지만 여기는 진짜 그것도 뭐 그냥 잘하고 있나 보다 뭐 이런데 그 대사를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사를 굉장히 통역관이기 때문에 대사량도 어마무시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외웠고 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큼 열심히 외웠던 것 같고 세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처음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여질까 화면에서 근데 어떤 상호간의 그런 어떤 애정과 신뢰 속에서 굉장히 좋은 앙상블이 나온 것 같습니다.